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서 늘 이 생사 문제의 해결, 이 단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혹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저기 멀리 어디 하늘나라나 서방 정토나 피안이나 천국이나 사후에 어떤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아니겠죠. 생사를 해결하는 것,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곧 이 생을 자유롭게 누리고 죽음을 유쾌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생사 해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단일의식입니다. 이 단일의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잘 보고 믿음을 일으킨다면 점점 삶에 있어서 또 죽음에 당면해서도 믿음이 점점 강화되면서 실감과 더불어 이 자유와 평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판에서 섣불리 이 지식과 생각을 자꾸 아니다 하면서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능사가 아니고요. 이 단일의식, 즉 반야지혜에 대한 지식과 깊은 사유는 이 생사 문제를 타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샤카모니 붓다께서도 매우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고통, 즉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이 고통과 공포를 멸할 수 있다. 왜?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 무엇이냐?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투가 정견, 정사유죠. 그러면 정견이 무엇이냐? 무엇을 본다는 게 아니죠. 안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정사유, 올바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고집 멸도에서 집은 올바르지 않게 알고 올바르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집이란 것은.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고 자유와 평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샤카모니 붓다께서 친히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강조를 하신 것이지요. 근데 어째서 이 샤카모니 붓다나
앞선 모든 성각 선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의식에 대한, 즉 진리 혹은 진실에 대한 올바른 암과 올바른 생각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해서 다른 화살표를 사용해서, 근데 이 화살표 자체가 역시 무엇입니까? 스피커든 화살표든 말이든 지식이든 생각이든 전부 단일 의식의 모습이다. 단일 의식의 임시적 모습이다. 단일 의식의 임시적 모습이 곧 단일 의식이 자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단일 의식 자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은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작용이 있다 했죠. 자기 자각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강조점,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알고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샤카무니 부다께서 강조를 하셨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요. 자, 올바른 암. 그러면 올바른 생각.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일 의식인데, 단일 의식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 혹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자각입니다. 어떤 게 자기 자각입니까? 컵이 있다. 몸이 있다. 내가 있다. 자아죠. 자아가 있다. 버스 소리가 있다. 이것이 자기 자각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입니다. 동시에 자기 경험 내지 자기 체험을 한다. 이 말이죠. 자기 체험을 한다. 세 번째는 자기 창조를 한다. 그래서 해능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떻게 알았으리요? 자성이 능히 만물을 생한다는 것을, 만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하셨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체가 됩니다. 체. 또 자기 체험은 용이라 하죠. 용. 자기 창조는 상입니다. 그래서 본체와 현상, 본질과 겉모습,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줄여서 성과 상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 기독교에서는 서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삼위일체도 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래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성부라 하고 성령이라 하고 성자라 한다. 이 성자라 할 때는 비단
그리스도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물, 이 세상 만물, 동물, 식물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최상용 혹은 자각, 체험, 창조, 아버지, 활동, 아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단일 의식이죠. 그래서 단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창조는 무엇이냐? 바로 몸과 세상이죠. 몸과 세상. 자기 자각은 체는 무엇이냐?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은 어떻게 몸과 세상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스스로 변모하느냐? 이 말이죠. 1인 다역이죠. 1인 다역. 1인 다역이라는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죠. 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죠? 상이 아닌, 즉 몸과 세상은 가짜고 이 가짜 말고 진짜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체용상, 체상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내지 모습이기 때문에 상을 알면 체와 용을 아는 것이고, 체를 알면 용과 상을 아는 것이고, 용을 알면 체와 상을 아는 것이다. 체를 올바르게 생각하면 용과 상을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고, 상을 올바르게 생각하면 용과 체를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고, 용을 올바르게 생각하면 체와 상을 이미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성되어 온 비밀지혜의 핵심은 이것이 전부다. 단연코 이것이 전부다. 이 알미 있다면, 이 올바른 사유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상을 버리고 이 체와 용을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떠나는 건 좋아요. 근데 헤매 다닐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건 좋죠. 즐겁게 여행을 다니는 건 좋은데 막 애를 쓰고 고통과 공포를 느껴가면서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가면서 된다면 그것은 재밌는 여행이 전혀 아니겠다. 고통과 공포가 점점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 그것이 올바른 알미고 올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체, 성부, 진실인 이 단일 의식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용이나 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즉 용의 작용을 통해서 상으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복잡다변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기 책 1장, 2장, 3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좀 한번 정독 내지 숙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왜 사랑이냐? 사랑은 단일하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 하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그 자체를 이렇게 의식관점에서, 단일 의식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에 우리가 얽매이니까. 왜? 사랑은 정오와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상, 이런 반대, 상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 때, 즉 뭐죠? 모든 상대적인 것은 단일 의식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알 때, 단일 의식의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이 of라는 것이 자꾸 2단계를 거쳐가니까, 예? 모습이다. 예를 들어 shape of single consciousness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것, 모든 모습은 비상, 즉 상대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은 단일 의식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정오도 단일 의식이고 우리가 아는 개인적 사랑도 단일 의식이라서 이 전체가 그저 사랑이다 이렇게. 아니면 이 전체가 전부 미움이다 해도 결국 하나밖에 없다면 단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력과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느냐? 사실은 이 물음과 같죠. 중력과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게 존재는 just 존재지. 존재는 just 존재일 뿐이지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존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누구에게만 있죠? 개인 혹은 개인적 동기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는 이유는 개인, 즉 셀프죠. 셀피시한 동기다 이 말이에요. 셀피시한 동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은 손님이라 그랬죠. 임시적 주체. 진정한 주체인 줄 알았는데 임시 주체. 그 다음에는 주체조차 아니죠. 임시 주체조차 아니고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일, 개인적 일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사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으로 성실하게 처리하면 될 뿐이지 더 이상 이것을 가져와서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어차피 하늘이 할 거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하늘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사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할 수도 없죠. 힘들 때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아무리 게으르게 한 달, 두 달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냥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 차선, 차차선으로 성실히 처리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일 혹은 개인적인 동기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강독을 들으시는 우리 선지식 도반번님 중에 이런 정경과 정사요를 통해서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올바르게 사유한다면 무슨 개인적 일이 잘 풀리고 로또 당첨이 되고 막 돈과 명예가 쏟아지고 바라던 여자와 남자가 막 만나지고 이렇게 또 사회관계가 사회 인간관계가 막 무난하게 풀리고 이런 것을 바란다면 제발 천만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그냥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암과 생각은 돈과 명예, 물론 이런 게 온다면 오는 거 안 맞고 가는 거 안 잡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이고 진실의 길이지 개인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개인 문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민스러워서 정신병이 걸렸다. 그래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냥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치료가 안 되더라도 그저 개인의 일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배역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지혜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상 일이 안 풀리지 이런 고민은 좀 이게 범주의 오류를 하죠. 범주. 잘못된 범주인데 즉 A 범주의 일을 B 범주에 가져와서 해결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범주의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책을 강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출판사 사장님의 권유로 이제 이래저래 좀 차례를 바꾸기도 하고 편집도 했는데 다음 만약에 좀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 판이 나올 수 있다면 이 4장, 이 의식,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부분을 제일 앞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장, 즉 운명과 자유, 1인 다역의 연극,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시공간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1, 2, 3장에 있는데 이것을 의식장 뒤로 돌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총론, 강론 편제가 좋지 않았나. 지금은 강론을 먼저 하고 총론이 4장에 나오니까요. 그것보다는 총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강론은 뒤에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편집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또 이 도판 이야기를 몇 부분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도판 이야기를 모두 한 군데 모아서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것이 좋겠다. 제일 뒤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부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데 부록이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스피커 혹은 개인이 무슨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런 자아 내지 자아적 동기에 의하면 어떻게 일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공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비추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여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들어가기 전에 40페이지 여담 2를 읽으면서 강독을 이어갈까 지금 생각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도 한 소식 내지 한 깨달음 해보겠다는 열망으로 전국 도판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개인적 깨달음이 온다면 개인적 생사 문제도 해결되고 또 부수적으로 기타 세상 고민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엄청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소식이다 한다 하는 것은 진실을 헐깃 본다 이런 뜻이죠. 진실을 헐깃 본다. 순간의 깨달음으로 족하다 이런 말이 또 유행했기 때문에 한 소식 한다, 한 깨달음 한다, 혹은 그 당시에 한 따까리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판 친구들 만나면 너 한 따까리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한 따까리 하긴 했는데 뭐 별로 안 세고 없어져 버렸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말하려다 보니 전국 도판이 아니고 글로벌 도판이네요. 미국 LA까지 날아가서 큰 호텔에서 열리는 집단 수행에도 참여하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이게 집단 수행은 소위 말하는 그 관음법문이었죠. 관음법문에 입문해서 채식하고 명상
또 집단 명상이 효과가 있다 해서 500명,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큰 홀에서 집단 명상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도파는 1900 이 부분을 했던가요? 뭐 했어도 다시 한번 하죠. 도파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부분을 했었습니까? 자, 한 번 더 강조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나라 도파는 이제 언제 시작되었느냐? 70년 말 80년대 초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년 내지 30년, 40년이죠. 45년 내지 50년 전에 우리나라 도판이 이제 시작되었죠. 초기에는 오시오 라저니시, 라마나 마르시,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등의 인도계 명상가들과 시작을 함께 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도판 운동,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이죠. 이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주로 인도 쪽에 이 영성을 많이 소개해서 인도의 스피커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 그룹은 80년대 한국 영성 세계를 풍미했고 도판 1세대를 배출하였습니다. 도판이란 말은 교회와 성당 그리고 사찰에서 지지부진하던 한국의 영성이 그들로부터 뛰쳐나와 기성 종교와 무관하게 새로운 의식 각성의 장을 열망하는 사람들 안에서 격식 없이 활동하기 시작한 대중운동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서 떠난 많은 구도자들이 기성 거대 종교, 기성 대중 종교 안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또 길을 헤매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것은 대중 종교가 많이 비즈니스화 되었고요. 그 핵심을 많이 흐릿하게 만든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좀 본래의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현대판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도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시작된 도판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도판 5세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을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때 5세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필자는 1세대 말부터 4세대까지 도판에 머물렀습니다. 자, 4세대까지만 왜 머물렀을까요?
원하던 것이 저 개인적 깨달음, 깨달은 사람 되기, 혹은 생산 문제를 벼락이 내리치듯이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얻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었죠. 그래서 떠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소소한 체험이나 인과 비슷한 것을 받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정작 본래 기대한 것은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은 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왜 당연했습니까? 왜 찾지 못합니까? 채용상이 같은 것을 줄 몰랐죠. 즉 몸과 세상이 곧 단일 의식이고 1인 다역의 연극임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요.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귀가 열리지 않고 가슴이 열리지 않았겠죠.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다면 너무 나이브한가요? 도판 1세대와 2세대까지는 주로 부처 탄생, 스타 탄생, 도인 탄생을 지향하는 흐름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 이미 이것입니다 라는 흐름을 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판 1세대로부터 이어지는 해괴망측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판 공부 모임이 수천 개가 되죠. 우리나라만 해. 전 세계적으로는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수천 개의 이 도판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1, 2세대에서 유행하는 것이 부처 탄생입니다. 깨달은 사람, 체험자, 견성자. 이것이 계속 지금도 잘못 답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괴망측한 거죠. 그런 사건의 대표로는 누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게 만들었다 등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또 서로서로 깨달음을 인가하고 동의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와 평안은커녕 고통과 공포를 사실은 점점점 더 깊게 하는 것이다.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경과 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가장 오견오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오견오사고 그러면 고집, 고통과 공포의 원인을 더욱 무겁게 하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공포가 멸해질 날은 언제인지 기약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 마지막에 55페이지입니다. 여담 3가 있습니다. 여담 3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도판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90년대 중반 직장에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죠. 검찰 사표를 내고 오로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용맹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가 수행이 사실은 가장 오리지널인데 참으로 묘한 게 어느 날 문득 깨고 보니까 이미 결혼도 해 있고 자녀들도
이 귀여운 자녀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출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으리라 는 생각은 이미 그때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표를 내고 이 샤카무니 붓다보다 더욱 못지않은 엄청난 수행자가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사전에 한동안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채식과 명상을 한 후에 국제선센터 즉 관음법문이죠. 관음법문에서 개최하는 입문 절차에 참석하였습니다. 입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곳의 성스럽고 영적인 분위기. 근데 성스럽고 영적인 분위기가 객관적으로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니겠죠. 이 자아가 기대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자아가 기대한 느낌 그대로가 투사된 것이죠. 투사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느낌이 엄청나게 밀려왔고요. 그래서 회황과 속죄, 기대와 감동의 감정이 뒤죽박죽되어 온몸이 진동을 하고요. 진동과 함께 눈물과 콧물과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다. 그 다음에 계율과 비밀 만트라, 비밀 주문이죠. 몇몇 계율을 받고 비밀 주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다 공개돼 있죠. 계율과 비밀 및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받고 나니 의젓한 수행자가 된 듯도 하고 좀 전에 떨림과 쏟은 눈물로 지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화된 듯도 하여 영적으로 매우 고양된 느낌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자칫하면 깨달을 뻔했죠. 깨달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